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1월 20일이니까요. 한 달 좀 남았네요. 자, 대한민국에 지금 정변이 하나 터졌죠. 트럼프와 공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잘 버텨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관련 제가 이제 소식을 쭉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트럼프 대선 불복 연방의회 난동범들 대부분 취임 즉시 사면. 우리 언론에서는 난동범이라고 표현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들이 애국자죠.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바이든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가져갔다, 탈취했다,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죠. 양진영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보기 힘든 광경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으로 달려갔죠. 그때 보니까요, 농민들도 트랙터 몰고 뭐 엄청나게 많은 트랙터가 그 현장에 도착했고, 그야말로 수십만 인파가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의회로 들어갔습니다. 의회가 사실은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이런 어떤 인식도 있었고, 등등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그 전부를 일괄적으로 사면한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거를. 지금은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 부정으로 인해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사전투표를 일단 없애야 돼요, 사전투표. 옛날처럼 당일투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로 볼 수도 있는 이런 기계를 전부 없애야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 수개표를 해야 돼요. 요것만 딱 하면 부정선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 두 개만 딱 해준다 그러면은, 그리고 부재자 투표 정도 해주고요. 이러면은 옛날 같은 그런 어떤 공정성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과연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한번 크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될 때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 부정선거를 막는 데 집중을 했더라고요. 전국에 약 한 4만 명이었나요? 5만 명의 그 변호사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했다가도, 그 감시망 혹은 사전 그 준비에 막혀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큰 격차로 이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이제처럼 말이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있을 때 저들이 그걸 못하게끔 철통 감시망을 펼치고 그걸 이제 고급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변호사 같은 이런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전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정말 미국에서 낭보가 터졌습니다. 낭보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것, 이것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한 개겠죠. 그 밖에는 우크라이나 정도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 설정, 러시아와 관계 설정,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둠의 세력 딥스테이트를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 그들과의 이제 전쟁, 이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빅 이슈들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로서는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 부정선거 관련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거 계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샬 로 아닙니까, 영어로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방 진영에서도 오해하기 딱 좋아요. 아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나라고 초고도 문명 국가인데 갑자기 웬 계엄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다고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이 내란 행위들, 민주당에 의한 그 내란, 그거 사실 내란이거든요. 대선 불복에다가 내란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그냥 정쟁으로만 한다니까. 그게 정쟁 수준이 아닙니다. 탄핵질 한 거 보십시오. 국가의 수장들을 얼마나 많이 날렸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갖고 장난친 거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무정부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내란이에요. 내란. 그 내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그 계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이슈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저들이 인정치 아니하고 그냥 내란이다라면서 대통령이 내란이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권력을 잡고 있고 대통령인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도준하는 세력들이 보통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오도된 내용 자체가 전도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여기가 사실 먹물들 있는 곳 아닙니까?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 거 그냥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내란 수계. 응? 그러면서 그냥 그걸 이제 이 펜으로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그냥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탄핵 표결까지 이제 들어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전부 이제 부정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요, 정말 피껏 쏟 머리가 저 뚜껑이 열릴 일이죠. 언젠가는 이게 이제 바로 잡아질 텐데, 이 바로 잡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힘들어요,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변해야지 우리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리비트라는 여성인데요, 트럼프가 프레스 세크러터리, 언론 담당 비서로 이제 지명했습니다. 이 아주 백악관 언론 담당 비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언론 상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 언론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좌파들은 요거 아주 진짜 교활하게 요걸 잘 이용한다고요, 그들은. 그래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 언론이 노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홍위병으로 변합니다. 홍위병으로. 문위병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요. 근데 보수 대통령이 딱 되면은 언론과의 관계가 이거 완전히 끊겨버리네. 이거를 미국 공화당 정도는 해야 돼요. 언론과의 관계를 좀 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조중동 그 TV조선 채널의 JTBC 같은 이런 보수 매체로 불리는 언론이 왜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완전 적대적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도 민노총이 있고 노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사주들이 있는 그런 어떤 언론기관은 노조가 힘이 없어요. 거기도 노조는 있죠. 있지만 형식적이고요. 이 노조가 센 곳은 MBC, KBS 이런 어떤 그 공영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셉니다. YTN 이런데. 그런데 YTN도 이제 민영화 됐잖아요. 민영화 시키면 노조가 힘을 좀 잃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민영화로. 그게 제일 좋을 겁니다. 조선일보 이런데 노조가 있지만 노조가 거의 힘 없습니다. 노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사주가 오히려 더 문제고, 그 사주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채용된 그 고급 인력들 있잖아요. 그 이제 고위 간부들, 그 사람들의 성향이 문제입니다. 특히나 조중동 안에, 특히 조선동아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거기 의외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준다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그 방향이 우리가 보는 그 애국 우파 자유 보수와는 다릅니다. 조중동 자체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이 달라요. 자, 그런 영향, 그리고 그들이 보는 어떤 시각, 그들의 이익 이런 것들하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는 코드가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밀어내고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뭐 격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이 여성이 드디어 언론 담당 비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뭐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일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캐롤라인 리비트라는 새로 프레스 세크러터리가 된 이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바로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선거,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요, 그 선거 준칙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행정명령에 바로 곧바로 사인한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부정선거 교명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주장하는 그걸 그냥 그대로 도입합니다. 1. 종이투개표 재도입. 전자투개표 철폐. 2. 같은 날 하루에만 투표한다. 옛날 방식으로. 사전투표 폐지한다. 투표지 사진 신분증 필참한다. 이 미국이 지금 신분증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죠. 이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만 하면요, 부정선거는 거의 이제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거를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에
진짜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진짜로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 봐라 이거야. 미국처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정선거는 이제 발을 붙이기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 그동안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거대한 그 카르텔을 세상에 드러내고 단죄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이번에 당장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미국이 이런 변화를 겪어준다 그러면은 길게 보면은 2달, 석 달 안에 뭔가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다. 탄핵이 안 될 것으로 보지만 설사 된다 하더라도 히든 카드는 있다. 역전의 카드는 있다. 트럼프는 결국 이 부정선거 고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결합할 것이다. 결속할 것이다. 우리 지금 언론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자꾸 이렇게 악담을 하거나 나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건 전부 고춧가루 뿌리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 두 사람은 스타일이나 기질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방향이 일치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그 기본 가치 위에 뭐 방위비 문제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런 것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하모니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요, 트럼프 본인이 세상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완전 뭐 진력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사실 그 코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도 같고 때문에 환상의 궁합, 하모니가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오른팔인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다녀갔다 그러죠. 사진은 옛날 작년 사진이지만 비밀리에 다녀갔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공개가 안 되겠죠. 저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봅니다. 개인 비행기로 날아와가지고 몰래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조차도 저는 아주 굉장한 시그널이다, 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시간은 일단 좀 버텨야 됩니다. 한 2달 정도 잘 버티면요, 헌재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걸로 대통령을 날린다? 너무 허망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 왜 했습니까? 그 엄청난 어떤 선거를 해가지고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대선 불복이고 그들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다.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자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리 PT 김준희였습니다.